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현정의 허찬지입니다. 네, 이정원입니다. 2013년 3월 22일 금요경마 전현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은 5주차 경마일인데 막바지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4주차 경마일입니다. 지난주는 보시면 알다시피 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중계경주에서는 뭐 점배당이 네. 계속 들어왔어요. 능력이 분포가 차이가 좀 나니까 1.8배, 1.5배가 그냥 쉽게 들어오는 그런 경마일이었는데 뭐 오랜만에 그렇게 점배당이 2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뭐 능력대로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성들이어가지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팬분들은 점배당 하시는 분들은 제 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난. 이게 점배당 같은 거 뭐 몰빵으로 이렇게 박으시는 분들은 이게 한 15년 전 사건들이나 그럴 때 박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위험한 일이고 능력 차이가 확연히 난다 하더라도 거의 들어올 확률이 거의 극히 드문데 지난주는 좀 예외였다는 점. 저는 그래도 삼복승식을 공략을 했어요. 점배당을 빼고. 하여튼간 저배당 막건들이 나올 때는 배팅 강도를 줄여주는 게 저희 쩔의 전쟁하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이 좀 높을 때는 오히려 때려 먹는 그게 쩔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고 저희 UCC 제목도 쩔의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걸 쩔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찍어서 먹는 게 아니고. 지난주는 뭐 특이할 사항은 코스케 기수가 열심히 들어왔죠. 네, 뭐 마지막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3분의 1 이상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토요일날, 금요일날 6개 들어왔고. 일요일도 들어왔고. 두 개 들어왔고. 뭐 유종의미를 잘 거두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일본인 기수는 이제 후지? 예. 네, 후지인데 조만간에 이제 또 일본 기수가 한 명 더 올 거예요, 용병이. 근데 코스케 선배예요. 코스케 선배. 근데 자기보다 훨씬 잘 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를. 그리고 지금 이 홀랜드가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홀랜드가 생각보다 이 복병마를 끌고 들어오는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 근데 제가 홀랜드를 얘기 들어봤더니 조교를 안 시킨대요. 그래? 나는 말 타러 온 기수지 조교시키러 온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인기 마피를 들어오는 거는 뭐 부드럽게 잘 들어오는데 뭐 복병마를 갖고 선전하는 그런 아베나 뭐 코스케 이런 그런 후지 같은 기승술보다는 조금 못한 거. 왜냐면 또 좋은 말들만 타서. 그렇죠. 상위 클래스에서 좋은 말들만 탔던 전력이라서 이 똥말들 끌고 들어오기는 좀 벅찬가 봐요. 적응이 아직 좀 덜 됐어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서울에서 벌어졌던 뚝선배 경주가 이제 서울 부산 마필들 안말들 출동을 해서 겨뤄봤는데 부산 경주마들이 압승을 거뒀어요. 2마리 마필이 우승 터치하고 또 그랜드 특급 2마리가 우승 준우승을 했는데 서울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인디언 블루에 기승했던 물론 이제 인디언 블루는 그 출전했던 말 중에 군수가 좀 낮죠. 2군 마필이니까. 그래서 본인 혼자만 54kg를 달고 뛰었어요. 다른 말도 56kg를 뛰었는데 열심히 뛰어준 거는 인정을 하는데 좀 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나? 조금 더 서두르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조경호 기수가 뭐 마치 터프윈을 바닥에서 취입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타는 걸 보고 속이 좀 상하더라고. 조금 일찍 붙어서 한번 파이팅을 해줬으면은 박빙의 2착 싸움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앞으로는 좀 많이 뛸 것 같아요. 말 세긴 세더라고요. 그래요. 자, 뭐 지난 경주가 이제 저희는 또 마쳐야 될 경주들을 프로 해체 나가야 되니까. 그럼요. 이번 주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이번 주 이제 출전마들을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메인 승부 경주는 이정훈 의원이 5경주죠? 네, 5경주. 그다음에 제가 7경주, 두 개의 경주를 메인 승부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5,
당근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1경주 거리 1000m 국내산 5급 마필 12회 접종 무도인데 이거는 원래 3세 1200경주로 경주 편성이 짜여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분할이 됐죠. 말들이 짜지질 않으니까 일요일 경주에서 1경주 분할이 돼갖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정원 위원 1경주 뭐 분할이 됐든 안 했든 간에 뭐 들어온 놈들만 잡아내면 되니까. 그럼요. 우선은 자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 레이스 헌터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마필이 이제 외곽으로 좀 삐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오늘 이제 1번 게이트에 지금 유리한 여건을 받았습니다. 뭐 1번 게이트에서 삐질 일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 말들이 외곽에서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검 이후에 뭐 재검 이후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외부 휴양을 갔다 오면서 좀 변화가 온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찼습니다. 힘이 많이 찼고 직전 경주도 최외곽에서 좀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김태경 교수가 잡다가 좀 뒤늦게 올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뭐 걸음 자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자리 선점만 잘해준다면은 뭐 기대치를 걸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 경주는 특이하게도 제가 지난번에 다 원툴로 맞췄던 경주 일날 뛰었던 놈들이 다 들어와요. 예? 왜냐하면 리설리왕 같은 경우는 치마철리의 블로썸 보드를 내가 원툴로 때렸던 경주 아니야? 한 달 됐으니까 이제.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타서 마지막에 잡힌 거예요. 1200을. 그 다음에 불패가도의 스포티도 지난번에 제가 원툴 막건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불패가도를 처음으로 추천드렸던 그 경주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두 마리 마필들은 뭐 앞선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니까 두 마리 마필이 역시 당연히 강공을 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두 마리 마필을 지난번에 다 맞춰봐서 능력들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은 외곽에 있는 길상 정도가 지금 공백 이후에 나와서 그 점이 좀 찝찝하게 걸리는데 일단은 당일날 상태를 잘 보세요. 배당이 나올 놈은 10번입니다. 제가 1, 2경주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다 풀어드려요. 1, 2경주는. 왜냐하면 1, 2경주는 무리한 배팅보다는 당일날의 당일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주로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라는 그런 입장에서 되는 말들을 다 열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안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경주 1300 혼합 4군 마필 12대 접종 구도입니다. 이정원이요. 예, 뭐 지난주 그 편성들하고 좀 비슷해요. 이번 주도 중저배당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역시 이 경주도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좀 앞서 있는 경주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 휴양 갔다가 재검받고 나온 마필이었죠. 10번 신동력. 요거를 제가 눈여겨보시라고 언급을 해드려갖고 1강의 마필이었던 그 서그레이트 니스에 붙여갖고 이제 들어왔어요. 16.4배로. 자, 이제 정상 출전입니다. 4주. 말은 더 좋아졌어요. 국산 5군의 자유로운 시대하고 병합할 때도 채찍발이 아주 좋고 끄는 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7번, 12번이 2강으로 팔릴 경주인데 10번 신동력도 만만치 않은 그런 전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소설 레더는 여기서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오착승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지난번에 선입 이후에 선두권 나선 이후에 근성을 보였던 우승이기 때문에 이거 뭐 빠져나갈 군용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무적 강자도 경윤리에서 이제 성곤이의 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외곽에서 밀어서 이제 붙여서 넘어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파전 구도로 팔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죠. 7번, 10번, 12번. 네, 12번. 그다음에 이제 원더풀 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텐데 뭐 일단은 오착승군에 걸려 있는 소설 레더 쪽에 포인트를 안 맞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 뛰는 걸 보니까 지금 정계도 유리하고 뭐 외곽에서 지금 무적 강자가 넘어가면은 이제 모르겠죠. 조선권이니까. 근데 소설 레더도 만만치 않게 오착 밖으로 빼나가기가 쉽지 않은 경주거든. 오착 밖으로 빼려면 앞장 뻑을 때려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네? 무조건 도주를 나가서 뭐 그냥 완전히 개바닥을 치게끔 초반에 힘소모를 많이 쓴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 오착 밖으로 하나 더 빼려면. 있죠. 예. 스타트하는 동시에 뭐 기수 낙마 뭐 있잖아요. 뉴엔드 베스트처럼.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여태까지 뛰어본 것 중에서 뭐 그렇게 불안 요소는 없더라고. 네, 출발할 때 그런 모습이. 요소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마필들 접전 구도에서 이 경기는 끝날 공산이 큽니다. 세 마리 중에 이제 소설 쓸 놈을 하나 찾아가지고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주는 터트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터트릴 경주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자, 3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내산 5군 마필 12대 접전 구도인데 이거는 제가 먼저 한 마리를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방송에서 숨도 안 쉬고 꺾어드렸던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여기 한반도 정복이란 마필이 나오는데 1월 18일 날 경주 때 제가 추천을 하고 이 태준이가 하는 지도이 하나도 없었어요. 얘가 그냥 말한테 절절매면서 그냥 안쪽에서 중반 이후에 선입가 담아야고 중후미에서 안쪽으로 돌았는데 채찍만 돼서도 박빙이었습니다. 라이징 오프랑. 근데 채찍도 안 되고 어영부영 타는 모습을 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 20일 날은 제가 불패가드의 스포가티를 원틀 막건으로 때렸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걸 꺾었습니다. 한반도 이 정복을. 그때 인기 3위였어요. 그죠? 네. 이걸 꺾기 때문에 힘을 줘서 맞췄는데 역시 생각했던 대로 타더라고요. 태준이가. 예? 추돌한 이후에 늦바라고 늦추진 정확히 생각했던 대로 타주는데 사실 이번에 태준이가 탔어도 추천하려고 고민을 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1200이니까. 근데 이번엔 뭐 안장 자체를 유연명의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번에는 인정을 좀 해주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7번 한반도 정복을 먼저 얘기하겠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방에서. 그렇지.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인기 2위였는데 참 무기력한 그런 전개로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마필이죠. 5번 이그니 스킨. 자, 1월 25일 날 앞선에 잘 붙어갖고 전개도 잘하고 걸음도 여유가 있었던 마필을 갖다가 자 지난번에는 아예 뭐 후미에서 뭐 이렇다 할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 말 탄 거는 어디 가고 뭐 그냥 끝에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런 걸음만 살짝 보여줬는데 이거만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경주는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얘도 지금 4착 승군인데 자 감량 설동복을 태워서 1kg 지금 마이너스가 됐고요. 여전히 상태는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번에 이게 전력 투구를 다 하고서 이 정도다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5번 이그니 스킨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동혁이가 안 갈 때는 늦발하거나 외곽으로 뭐 거의 중후미권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외곽에서 늦게 갖다 댑니다. 네. 보구수 치니까 외곽에서 보구 치면은 편하잖아요. 안 가기가 편하다. 왜냐면 앞에 가는 마필들을 시야 확보를 하고서 외곽에서 때려야 되니까 얼마나 안 가기가 쉬워. 동혁이가 가장 안 갈 때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뭐 이제 복귀하는 차원에서도 팬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아르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동복 기수 이그니 스킨이 뭐 승부만 해준다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3착 승군이란 말이지. 4착 승군? 승군 착순이. 네. 그래서 예민하게 걸렸다면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승군 착순들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뭐 자유로운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플랑솔레이도 그렇고. 승부가 걸리면은 앞에 붙여서 갈 수 있는 말들이고 안 걸리면은 뭐 느슨하게 타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승부 작전이 안 걸리고 안장 자체를 한번 바꿔본 유연명의 한반도 정복을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4경주 1400 혼합 상군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인데요. 이거는 뭐 이사가 또 점배당막건으로 팔리겠네. 그렇죠. 네? 이번 4번이 강점배당으로 팔릴 경주예요. 이 서그레트니스는 제가 주행검사 때 라이징 플러스를 11마신 차로 깨는 걸 보고서 데뷔전? 데뷔전에 그러니까 꺾어질 때까지는 인정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신동력하고 뛸 때 약간은 좀 그 정경주만 못하더라고. 물론 말이라는 게 뭐 살살 타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승군전에 뭐 강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00m 더 뛰어주면 되는데 예? 서그레트니스하고 미라클 킹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네. 이게 지금 3착 승군인데 서그레트니스 못 이기잖아 얘가. 선행도 2번이고. 붙일까요 전배당이? 그러니까 그걸 평가를 해보자 이거지. 저는 그냥 들어오면 틀릴 생각이에요. 들어오면? 예. 이 미라클 킹도 뛴 거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설 레더를 자력으로 이겼던 말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시대의 놈이라고 해도 지금 이 마리수가 9마리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어디 숨어갖고 안 가기도 좀 그렇고, 마리수나 뭐 많으면은, 숨을 때라도 많은데.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2사 맞건이 너무 최저배당 맞건이니까 이건 또 삼복승식도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은 하면은 들어오는데 두 마리가 그럼 안 이게 하면 3착 바뀌지. 미라클 킹이 무슨 2착 승관에 걸려 있다 보면 이 삼복승식이 가능해요. 3착이라도 와줄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번은 승부 착순이 없어도 4번 미라클 킹이 3착 승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승부만 하면 2사 단통 맞건인데 이게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삼복승식에는 그 구멍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뭐가 좀 한 마리 괜찮을까? 저는 8번이요. 선봉신화. 예. 선봉신화가 이제 2착 승군에 걸려 있어요. 이것도. 네. 근데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거 보니까 역시 열심히 안 타더라고 이것도. 예?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뭐 현중이 태워놓고 감량이면 뭐 2착 승군이라도 붙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뭐 라이언 챔프가 지난번에 날라왔던 끝걸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이 되겠는데 홀랜드고 그래서 저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이게 2사 맞건에 복승식이든 쌍승식이든 먹을 게 없는 경주거든. 그러니까 8번이 3차까지는 오지 않겠어? 2착 승군이니까. 아 그렇죠. 3차까지 올 수 있죠. 네? 복연식. 요거를 아니 삼복승식으로 네. 이제 2파를 삼복승식으로 하는 조합 정도가 승식은 이제 팬 여러분들의 그 고르시는 선택일 텐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먹을 것도 없는 데서 그냥 박으시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쩐배당들은. 예. 근데 또 안 해야지 하면서 막상 또 되면은 또 창구로 갔어요 또. 그게 희한한 게. 그냥 뭐 가볍게 점심값 정도 따실 정도라든지 뭐 가벼운 정도 무리가 안 되는 입장이라면은 뭐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저도 뭐 저배당을 이 쩐배당을 무조건 꺾는 예상가가 아니에요. 인정할 때 인정을 하고 삼복으로 당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인정을 인정해야지.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첫 번째 이경주는 당근어찬진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예요. 거리 1000m고 제주 3세 이상 핸디캡으로 열대 마필이 접전구도를 펼칩니다. 자, 이정원 의원이 한 마리 좀 도와줘봐요. 예, 지금 4번 용병신동이 좀 냄새가 나요. 왜냐면 지금 1월 11일 날부터 3연짝으로 좀 입상을 한 마필인데 이 능력이 더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이제 편성이 조금 강해졌어요. 뭐 도청관이 뛰었고 마량 이런 말들이 이제 뛰어가지고 편성이 좀 강해지니까 아예 그냥 뭐 바닥에 있더라고요. 물론 출발지도 이제 외곽이니까는 핑계거리는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용병신동은 제가 봤을 때 직전 경주는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철저하게 이거는 바닥에 늘어져 있던 그런 마필, 승부를 아예 안 했던 마필인데 마지막 걸음이 분명히 좀 살아 있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초중반에 힘을 안 썼으니까 당연히 뭐 끝걸음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철저하게 초반 중반에 의지 없는 그런 말머리였고 1월달, 2월달 경주를 보시면요. 분명히 이건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라 앞선 전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용병신동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주 이경주, 이번 경주는 제주막 3세 이상 경주에 노림수를 강력하게 갖고 머리로 놓고 와야 될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제가 뛰는 걸 보고서 아주 이빨을 문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필두로 놓고 팔려주는 인기 마필도 잘릴 각오가 돼 있어요. 저는 지금. 그리고 요즘 제주하고 부산은 적중이 뭐 아주 지금 사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서울 경마에서 제가 추천할 때 이 기수놈들이 안 가고 그런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짜증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마에서 완벽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욕도 할 놈들은 또 먹을 놈들은 많으니까 먹어야 돼요. 물론 저도 그래서 못 맞췄으니까 저도 팬 여러분들께 욕을 먹어야 됩니다만 욕을 먹어야 될 놈들이 서울 기수놈들이 많아 사실은. 자 제주하고 부산은 요새 상종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노리는 마필로 이빨을 갈고 한번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오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산 5군 모두 10필이 출전을 한 이정원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뭐 지난주는 이정원하고 한 배를 타신 분들은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경마장을 나오셨을 거예요.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총 20개 경주를 적중을 했더라고요. 제가 금토일 합쳐갖고
그 중에 뭐 승부 경주들도 많이 있었고, 뚝선배 승부 또 한 방으로 해드렸고, 부산만 11개 경주예요, 부산만. 네. 부산만 11개 경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총 금요일하고 일요일 합쳐서 17개 경주인데, 11개 경주를 제가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뭐, 배당 좋은 거 3복승까지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금요경마, 지난주 금요경마 메인 승부는, 우승대위, 구영준 기수죠? 우승대위를 강력한 대가리로 한양을 가자, 9번, 3번에 또 메인 승부,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넷째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 이제 월말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빡빡한 편성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주, 일단 부산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중저배당 쪽에 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다적중으로 가는 그런 경마를 좀 해드릴 거고, 자, 오늘 제가 이제 5경주 이제 메인 승부고요. 11경주가 이제 마지막 경주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경주는 축을 바꿔버리는 그런 미스를 범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했는데 11경주 준메인 승부는 그대로 밀어붙일 거고요. 제주 5경주에 또 메인 승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따끈따끈한 그런 마피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까지 기대를 좀 해주시고, 자, 이번 부산 5경주는 축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인기마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기마를 빼도 대안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번이 무조건 승부 타이밍이 걸린 마필이 하나가 딱 있어요. 네. 그 마필이 쌍대가리입니다. 복승식이 아닌 쌍승식 대가리예요. 그 마필이 완벽한 승부 타이밍. 조격발도 좋아졌고요. 경주 여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느린 경주기 때문에 이마필에게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말이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시점이 왔다는 거고 정확하게 이정원이가 캐치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차를 타면서 복승식은 물론이고 쌍승식까지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면서 메인 승부를 붙겠습니다. 자, 뭐 부산, 서울, 제주 할 것 없이 특히 뭐 이 승부 경주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금요일 날도 현장에서 이정원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경주 거리 1200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이정원이요. 예, 지금 이번 경주 출전말을 딱 보시면은 제 얼굴이 떠오르시는 뭐 팬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해품달이 나왔죠? 해품달. 자, 직전에 메인 승부로 강촌으로 정확하게 한 방을 때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해품달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2월 16일 날 1분 13초 5라는 그 후진 기록을 갖고 제 대가리를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얘의 기록이 아니라고. 경주 내내 말한테 끌려갖고 얹혀갖고 들어온 거예요. 정명일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가는 건데 얼레벌레 끌려갖고 1000m를 그냥 말이 알아서 얹어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게는 한 2초 정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직전에 아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이제 메인을 들어갔었는데 초반 중반에 좀 진로 선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도 뭐 정명일이가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의 능력을 아는 거죠. 자, 4코로 돌고 외곽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진짜 살벌한 그런 추입력을 보여줬습니다. 1군의 대문호가 추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엄청난 추입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품달은 1200 더 좋고요. 뛸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지난번 한라마 3등급에 적응을 했고 200m 더 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신비수 선행을 얘가 거의 100%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용소비의 선행을 막을 자가 거의 없죠. 그리고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게 좀 단점으로 좀 걸립니다만 이게 지금 복승률이 100%가 아니고요. 승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에 나가서 뭐 안 되면 2차까지라도 할 수 있게끔 뛰겠죠. 일단 신비수의 강공 기대해보고 마체가 330kg대 되는 놈들은 뭐 부담 중량 이 제주 말들이요. 예전에는
70km도 타고 그랬어요. 70km 이상들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중량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7번 신비수 노리면 되겠습니다. 자, 육경주죠? 네. 거리 1400, 국내산 5금 마필 9대 접전 구도인데 이건 중반부에 이제 제가 준메인 승부 경주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정원 의원부터 한 마리 얘기해봐요. 네, 뭐 지금 1400이고, 뭐 1400거리에 자신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복마 편성인데, 자, 이런 경주는 일단 뒤도 안 보고 앞에 가는 마필이 한 50%는 먹고 간다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면은 이 똥말들이기 때문에 이 뒤에서 추입이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말이 쓰면 뒤따라오는 말들도 쓴다는 얘기죠. 그럼 그 페이스를 그대로 가면서 그냥 앞에서 묻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한번 선행으로 쏴볼까 마음에 드는 마필은 없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7번 대지영웅입니다. 대지영웅. 자, 유연명으로 안장을 일단 바꿔놨고요. 재검 이후에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 그런 모습인데, 지난번 경주 보니까 초반 스타트가 좋아요. 근데 뭐 선행 갈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지금 역시 뭐 느린 편성에 앞에 갈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자, 뭐 선행이라면은 좀 일가견이 있는 유연명 7번 대지영웅의 선행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육경주는 준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기 1, 2위 안에서 한 마리를 꺾습니다. 정확한 사연을 대고 꺾을 거예요. 인기 1, 2위에서 하나가 꺾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먹을 게 나오죠, 배당이. 나올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육경주는 남들이 다 인정하더라도 당근과 당근 허찬진 팬들은 인정을 안 하고 따로 먹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육경주, 준메인 승부경주, 인기막 꺾고 들어갈 경주이기 때문에 동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1610m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구도인데, 이건 이정원 의원의 이제 제주 메인 승부경주죠? 네. 네, 제주 메인 승부경주인데, 제가 한 마리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해주세요. 전 배당만 한 마리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장인의 꼬마하고 당대군항이 두 마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당대군항 쪽에 배당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난번 경주 때 성호가 타고서 장인의 꼬마하고 같이 해먹으려고 그랬던 경주예요, 이게. 딱 보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거리 적성으로 볼 때 1610m는 무조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경주 때 3월 16일 날 나오고 지금 하나는 승급이고 하나는 점핑인데, 네. 그 뒷박을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왜냐면은 중반에 끌렸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덕수가 지금 장인의 꿈을 강성한테 주고 얘가 당대군항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 점핑에서 안 팔리면은 여기서 배당이 터져요. 그래서 저는 당대군항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지금 매주 제주에서 지금 한 건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뭐 승부경주는 아니었지만 흑왕의 강촌 또 천미천까지 쌍복의 삼복까지 그냥 한 방으로 제대로 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 승부경주만 이렇게 꼭 골라서 듣지 마시고, 저희가 워낙 또 이제 제주도 쪽으로도 많이 파고들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뭐 당근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만약에 뭐 승부가 안 돼 깨졌다, 하루에 하나인데 깨졌다 그러면 다른 경주에서 얼마든지 만회를 해드리고 또 역전타를 날려드릴 수 있어요. 뭐 지난주도 그 경주 하나면은 뭐 배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쌍식이 17배가 넘었고 삼복승은 27배예요. 딱 3마리를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일반 경주도 좀 소홀히 해주지 마시고요. 자, 이번 제주 메인 승부는 지금 승급전을 치르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3세마들, 이제 1군에 올라온 그런 3세마들인데, 향후에 그 1군에서, 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승급전 치르는 말들이 또 출전 주기도 짧기 때문에, 승부지를 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정원은 이미 마음속에 놓고 때릴 마필, 확고하게 그 승부가 좀 걸린 마필을 지금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5경주 메인 승부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는 지난주 아까도 뭐 부대 설명을 더 한다면은 저희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제 게시판에 전해전쟁 보고 한국으로 했다 고맙다고 쓰신 내용이 있는데 그 경주가 이제 지난주죠? 네, 지난주. 지난주 흑왕 그다음에 강촌, 그다음에 천미천 세 마리 얘기해서 쌍복, 삼복까지 세 마리 안에서 싹 돌아버렸어요. 예, 물론 그런 경주들이 많다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방송 시작할 때 타 방송들처럼 뭐가 맞췄느니 안 했느니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맞힌 거는 맞췄다고 좀 얘기를 해도 상관이 무난한데 예? 방송의 질 때문에 저희가 내용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알아주실 분들은 알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먹혀야 되는데 이거는 이 바닥은 안 그래요. 짖듯이 짖어야 알아주는 그런 바닥이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자, 좋아요.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부산 7경주 거리 1300 국내산 4군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 당근어 천진의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근간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은 방송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경마 부분이에요. 예. 기수들이 상당히 난잡하게 안 가는 그런 경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산이나 제주는 그래도 서울보다는 좀 낮게 가는 쪽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산, 제주 제가 요즘 적중률들이 상정가를 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제주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붙고 있는데 지금 서울경마에서 안 가는 놈들 때문에 좀 짜증이 난다는 점만 그 점만 말씀드리고 서울경마도 타결 해야죠.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강승부 주간으로 해서 제주, 부산 경마는 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중배당, 중고배당 막권, 원털 막권들도 많이 잡아냈어요. 근데 서울 경마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 주에 제가 서울에서 꼭 복수를 하겠고요. 자, 이번 7경주는 인기마필들끼리의 접전구도인데 인기마를 다 사갖고는 돈이 안 돼요. 팔리는 마필을 정확히 지우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찍어 먹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사연을 갖고 있는 마필 한두를 엮어서 때리고 바치는 투툴의 막건으로 환수를 극대화시켜서 공략을 해 나갈 겁니다. 어떤 놈이 안 되고 어떤 놈이 돼야 되는지 그 정확한 설명으로 제가 포인트를 맞춰 드리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 한두는 왜 배당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방의 막건으로 중반부 상황을 오전 경주에 제가 많이 맞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맞힌 자금을 튀길 겁니다. 이 7경주에. 그러니까 제주 메인 승부도 있죠. 그 다음에 준메인 승부도 있으니까 그걸 다 튀겨서 이번 7경주에 상황 자체를 완벽하게 승기로 잡고 이긴 돈으로 후반부 경주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타 말이 필요 없죠. 적중만이 전문가는 적중만이 살 길입니다.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잘 될 때 계속 적중을 할 거고 서울도 이번 주는 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길 기대합니다. 자, 8경주고요. 거리 1500 국내산 4군 마필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이정우님. 예, 8번 이노페스트가 정상 출전으로 돌아오면서 컨디션이 더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휴양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도 선전을 했어요. 편성이 만만치 않았던 편성이에요. 미스터 위너와 우승미서 폭풍전설이 이제 뛰었던 편성에서 공백을 극복하고 입상을 한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주 편성은 이제 승분전을 치르는 그런 기복마들이 많은 편성이기 때문에 이노페스트에게는 약한 상대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 이노페스트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승급전을 맡고 있는 마필이 이제 로드마스터 알파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놈은 지난번 경주 때 좀 거리를 재고 좀 덜 갔던 놈은 일본 어도봉이고,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이 로드마스터가 알파킨하고의 이제 선두권 싸움이 문제가 될 것 같아, 두 마리가. 발이 좀 빠른데. 안쪽 게이트에서 뭐 규준이가 맘만 먹으면 앞으로 가지 않겠어요? 앞에는 뭐 갈 수 있죠. 1500인데. 그래서 이번 로드마스터가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더 때려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물론
저도 이노패스트란 마필을 세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은. 자, 구경주 거리 1400 국내산 4군 마필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이정훈이요. 일단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멜로디선은요. 직전에도 뭐 1400을 선행 가서 여유 있게 1순을 했고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 뭐 단독 선행을 저지할 만한 마필이 없어요. 거기다가 국산 2군 라온보스와 이번에도 이제 병합을 했는데 뭐 컨디션 자체도 전혀 하자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까지 인정을 해주고 가고 싶은 마필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경주 최저배당이 7번 무비강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네? 무비강자 쪽이 아무래도 굳이 이기수니까. 네. 지난번 경주 때 보면은 이제 코스케가 늦바라고 중후미권에서 늦추진했는데 또 오히려 그 전 경주를 보면은 선두권 나서서 최선을 다했던 경주란 말이에요. 1200이. 네, 불량주로고. 이게 참 손질이 좀 안 가요. 1번 멜로디선에 7번 무비강자가 최저배당 막권이면은. 네, 그렇다면은 뭔가 좀 내용 있는 놈이 없나를 찾아봤는데 약간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외곽에 9번 화이트 스프링이라는 마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인기 1위였어요. 인기 1위였는데 제어하면서 외곽을 돌고 말 타는 게 상당히 수상하게 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천년시대도 이겼던 놈이고 그 다음에 마음만 먹는다면은 52의 부중 뭐 지난번보다 부중이 높습니다만 다른 마필들이랑 해볼만 해요. 1번을 제외하고 멜로디선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4번 동방의 횃불도 뭐 직선주로 추진력은 지난번에 무비강자가 앞에 갔을 때보다는 동방의 횃불이 걸음이 낮기 때문에 대현이도 또 이런 말들 추진력 발휘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다. 그런 접전이에요. 네. 자, 10경주입니다. 1500 국내산 상권 마필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 오늘 경주 중에 그래도 박진감이 가장 넘치는 그런 경주가 되겠네요. 자, 이정훈이요. 네, 박진감보다는 좀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가 10경주인데 참 충마 선정이 좀 까다로워요. 거리 경험 없는 마필들도 태반이고 일단 그 중에서 1500에서 이제 자력으로 입상하는 마필이 8번 롱스피드고 부중이 올라가고 이제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이제 팔마신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근데 선행을 가긴 했어도 굉장히 여유가 많았어요. 뭐 놀면서 들어온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선행이 아니라도 이 말은 선입도 이미 1500에서 검증이 된 마필이고요. 그래서 컨디션 좋고 거리 검증됐고 능력 있는 8번 롱스피드가 2차까지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대상 경주 나갔던 놈들을 살펴보면 롱스피드하고 스피드맨밖에 없잖아, 두 마리가. 네, 스피드맨은 지난번 경주 때 안장 고정대가 파손이 됐어요. 앞에 나가다가 이제 말하고 싸우는 바람에 끌리는 걸 제하다가 이제 안장 고정대가 파손됐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은 뭐 좀 더 뛰지 않았겠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피드맨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롱스피드와 스피드맨이 그동안 다른 마필들보다는 높은 편성에서 대상 경주도 나가고 그랬던 말이니까 뭔가 마방에서도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경주들 내보내지 그냥 내보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갔던 말치고 똥말들 없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자기 군에서는. 그래서 신경을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외곽에 있는 뭐 히말라야 기상 하이파이브는 다 이제 승급전 맡고 있잖아요. 승군전. 승군전이고 전개들도 쉽게 흐를 전방들은 아니기 때문에. 더원도는 어때 후지인데? 더원도가 이제 뭐 앞선의 마필들이 힘을 많이 쓰면은 뚝심을 보낼 수가 있겠죠. 네. 자, 11경주는 이정훈 의원의 이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600m 국내산 2군 핸디캡으로 14마리 마필이 접전 구도를 펼치는 그런 양상이에요. 제가 한 마리 도와주겠습니다. 자, 8번 웨스트윈드란 마필인데요. 지금 착순권에서 계속 3, 4착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좀 짜증이 좀 나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번 경주 때도 중후미권에서 날라왔던 탄력이 봉호동이란 마필하고 탄력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봉호동이란 마필은 그 2월 17일 날 경주 때 이착을 하고 거리를 늘려서 또 입상을 했어요. 지난주에. 네. 웨스트윈드가 봉호동하고 탄력이 똑같았는데 여기서 죽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이번에는 선두권의 마필들이 약간 좀 경합 소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력 입상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8번 웨스트윈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정원이요. 예, 지난주 이제 마지막 경주도 사실은 제가 이게 현장에서 이 축구를 바꾸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만 이제 미스를 범하는 바람에 마무리를 좀 잘 못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스틱레이의 봉호동 막건이 이제 원툴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머니퀸에 제가 또 현장에서 꽂히는 바람에 머니퀸을 놓고 그 두 마리를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머니퀸은 사실 그렇게 타면 안 되거든요. 더 뒤에 있다가 추입으로 왔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서둘러서 앞에 붙어버리는 바람에 하여튼 뭐 그렇게 돼버렸고 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지금 5연승 도전에 나서는 라온보스에게 모든 그 관심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라온보스가 지금 3주 터울로 나오면서 2군에서도 바로 통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뛴 편성들의 이 상대들을 보면요. 뭐 지난번 쨍하고 뜯는 애고 뭐 우주왕의 마우이빅터 아멜스아톰 아주 강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온보스는 제가 당일 현장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겠고 일단 제가 놓고 때릴 마필은 이정원이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은 조교, 뭐 능력, 전개, 3박자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마필을 놓고 때릴 거고 지금 능력은 있는데 이제 공백 있는 마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역시 당일 컨디션까지 잘 살펴야 되고 마지막 경주는 고배당까지 좀 제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1경주 절대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배당 쪽에 좀 노림수를 두면서 마무리를 좀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경주 이정원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저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 있다라는 최종 판단을 저도 하고 있어요. 네. 뭐 나도 지난 그 스틱레이 경주에 스틱레이를 안 놓고 했어. 스틱레이를 놓고 했는데 스틱레이를 나 스틱레이를 대가리 놓고 갔는데 머니퀸을 놓고 하려다가 그래도 스틱레이를 놓고 했는데 그래도 머니퀸이 앞에 붙겠지 그랬는데 이제 주로가 하도 앞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니까 봉호동의 또 늦추입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데 코스케가 뭐 그냥 마지막 장식 하더만 뭐 안쪽에서 기가 막히게 타죠. 잘 타고 들어온 거는 뭐 왜냐면 그 최고 강자가 좀 빨간불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준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빼니까 뭐 잘 타는 기수들이 와서 제 막건을 깬다면은 뭐 인정을 하고 저는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추천했던 놈들이 안 가면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잡아 당기고 안 가면은 물론 승부 의지도 플러스 시켜서 예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가야 될 말을 갖고 안 가는 놈들 제가 지금 서울 경마에서 이제 내일은 후려치기로 들어갈 거예요. 기수들을 이제 후려치는데 오히려 지금 부산이나 제주 애들이 더 열심히 타주고 있어요. 서울 놈들은 아예 그냥 티가 나게 녹아 나게 지금 아예 안 가고 있는 놈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부산은 이렇게 쭉 보니까 조성권 기수가 선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금요일에는 되는 말들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코스케였다면 이번 주는 조성권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네요. 자 저희는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